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둥과 뿔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각형을 배울 때, 즉 평면도형을 배울 때가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평면도형에서는 다각형의 성질을 쭉 알아본 다음에 그것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다, 그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중학교 때는 부채꼴하고 원의 넓이, 둘레 이거 구하는 걸 배웠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입체도형에서도 부피, 그 다음에 건널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 입체도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둥, 뿔, 그 다음에 원, 원뿔대 같은 이런 것들은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새로 설명하겠지만 기둥, 뿔, 구 이렇게 아까 원이라고 했나요? 원 아니고 기둥, 뿔, 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가와 관련된 얘기죠. 생일기를 보면 케이크가 있다, 그죠? 자,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잘랐어. 똑같이 잘랐습니다, 그죠? 자른 케이크 한 조각의 부피는 처음 케이크 부피의 몇 배인지 말해보자. 몇 배일까요? 당연히 두 배겠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위의 생각 열기와 같이 직면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삼각 기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삼각 기둥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삼각 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2분의 1 반이다, 그죠? 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직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높이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밑넓이와 이쪽 부분 보세요. 직육면체의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그것은 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 기둥의 밑넓이가 되겠죠. 사실 여기가 뭐냐면 이게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죠? 사각형의 넓이에 반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뿌리든 기둥이든 뭐 원뿔 되든 뭐 사각뿔 되든 기본적으로 부피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면이 다각형인 각기둥은 여러 개의 삼각기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기둥의 부피는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어허, 이거 우리 꼭 뭐와 같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죠? 이때 각기둥의 밑넓이는 나누어진 삼각기둥의 밑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각기둥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각 기둥이 제일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속에 꼭 들어가는 밑면이 정다각형인 각 기둥에서 밑면의 변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면 각 기둥은 원기둥에 가까워진다. 사실 이 텍스트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등 수학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또는 위에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밑넓이는 2파이r이죠. 파이r 제곱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우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여기 1번을 보니까 밑넓이는 삼각형이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겠다, 그죠? 여기가 밑넓이가 되고 높이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계산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계산 안 하겠습니다. 식만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이다 그죠? 원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밑넓이다 그죠? 밑이 원이죠.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r이 아니라 네,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뿔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의 부피는 앞에 우리가 얘기한 거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그죠? 그럼 뿔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은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사각뿔, 사각기둥, 원뿔, 원기둥 모양의 그릇을 이용하여 뿔의 부피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기한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의 생각열기에서 사각뿔과 원뿔의 부피는 각각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사각기둥과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과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뿔의 부피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임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뿔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기둥의 부피 어디로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거기에 3분의 1.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같다면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다가 3분의 1만 조용히 곱하면 그것이 뿔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부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자 보세요.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부피 밑넓이 곱하기 지금 이 부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를 V라고 쓰잖아요. 그죠?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다. 그죠? 따라서 10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밑넓이는 보니까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 높이가 6이다. 맞죠? 그래서 6이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는데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원이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높이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기둥과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거죠. 기본적인 것은 기둥의 부피였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였다. 그런데 뿔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